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웹진 문지에서 매달 선정하고 있는 이달의 소설 세 번째로 선정된 이 괴물을 위한 변명의 작가이신 최재원 선생님 모시고 몇 마디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까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다시 쓴 이제 프랑켄슈타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도 가령 작년에 발표되었던 셜록 홈즈의 숨겨진 사건 등 해서 어떤 다시 쓰는 뭐뭐뭐에 관한 그런 소설들이 여러 편 발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다시 쓰게 된 계기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부여하고 싶었던 의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원래 어떤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이나 어떤 늑대인간 뭐 이런 류의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간들이 공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좀 애정이 갔던 게 어떤 시체를 꿰매가지고 하나의 생명을 부여한다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작업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원작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좀 놀랐는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약간 좀비 같은 괴수의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굉장히 다변가고 감성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꼭 한번 소설로 다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작품의 형식이 이 일종의 고백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릴 때 프랑켄슈타인에 관심이 있어서 네. 이걸 한번 다뤄보겠다 하고 다뤄보려면 일단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좀 자료 같은 걸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이걸 어떤 얘기를 구상해 볼까 그런 과정을 하다가 그 과정 자체를 좀 소설로 써보자. 그리고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단순히 원작에서 캐릭터만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제 소설 전체 한 편이 약간 좀 프랑켄슈타인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일한 완결된 메시지를 전해준다기보다는 네. 소설 안에서 그렇게 변천사를 약간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원작자인 메리 셸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원작을 보면서 느낀 그런 거를 다른 짤막한 소설로 네. 다 이어 붙이면서 그 과정 자체를 그렇게 씀으로 해서 뭐 이거를 보는 독자들도 그냥 제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의 공상을 키워서 이 소설을 썼듯이 거기다 또 다른 공상을 덧붙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괴물을 위한 변명이 어떤 점에서는 소설 쓰기란 게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여러 가지 다른 층위의 그런 텍스트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자나 비평가 입장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보면 결국에는 프랑켄슈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띠고 있는데요. 물론 실체로서의 프랑켄슈타인은 소설 안에서 부정되고 있지만 네. 실체로서 네. 부정된다는 게 사실 줄을 둔 건 아니고 네. 그런 어떤 사람들 안에 그런 약간의 어떤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정리된 현대 사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광기랄까 그런 원시적인 그런 힘이 누구나 다 안에 있는데 그거를 사실 현대에 적응하다 살다 보면은 묶어서 어디 처박아 두지 않았을까. 메리 셸리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메리 셸리 입장에서는 그거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체는 부정됐지만 더 강력한 어떤 실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존재와 대화를 하기는 좀 거부를 하는 게 아닌가.
자신의 실체를 좀 어떤 폐기시켜버린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을 뺏어버리고 대신 그런 불확정성을 없애기 위해 그냥 이름을 붙여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에서 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일종의 글쓰기란 무엇인가까지 이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런 질문은 너무 상투적이지만 어떤 계기로 이 소설을 쓰게 되셨고, 그래서 글쓰기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을 위한 변명과 연결을 시켜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대답하기 힘든 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리 셸리 같은 경우도 이 소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연적으로 썼더라고요. 본인은 얼마나 그게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하고 싶던 얘기들이 그런 우연한 계기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왜 글을 쓰냐고 물으시는 게 그걸 알고 싶어서 계속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자라온 그 틀대로 사는 삶에서 계속 좀 느껴지는 어떤 답답함이랄까 그런 좀 적응이 안 되고 조금 불안하고 이런 게 저도 사실 되게 우연한 계기로 글을 쓰게 돼가지고 늦은 나이에 글을 쓰면서 어떤 그런 걸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에 대한 탐구면서 그 자체가 저와 타인, 무슨 저와 세계 이런 걸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소설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고 싶은 소설이나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소설은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설을 쓸 때 네.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관심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어떤 기존의 문화적인 텍스트들을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네. 좀 아까 분열증적인 잘할까 그런 부분도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고 그래서 딱히 저 자신을 어떤 소설을 쓰는 작가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양하게 앞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 한두 가지가 지금 아직 발표한 소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고 가능한 그런 다양한 관심사들을 네. 좀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펼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여준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건 비밀이다. 이런 얘기 그런가요?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네. 뭘 써야 보여드리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너무 거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네. 역시 정답인 것 같은데요.